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편법, 민영 배열의 탈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뭐 조응천 의원이야 이 법안 발의 때부터 꽤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양양자 의원이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모든 의원 172명 가운데 50명은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반대표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명 반대한다면 그 122명은 찬성할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할 뿐이고 실제로는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적극 찬성하는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논의했던 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청와대 20명이라고 했지만 그건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거고 첫째, 그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다른 그 기소되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 지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그 지금 상임고문 관련해서 그 대선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모금 의혹,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그 상임고문 관련된 그 수사 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굉장히 그 수사에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됐다기보다는 그동안 수사를 틀어막았죠. 대표적인 것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혹시 본인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끌려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놓고 반대할 경우에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받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의 지금 폭로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이 더 이상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뭐라고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들여대도 결국은 우리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 회피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민주당이 당 전체의 이름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진 의원님이 아까 수사를 틀어막았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뭐 검찰에서는 제때 제대로 수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0명 정도가 검수완박에는 반대한다는 속내가 있을 것이다. 양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권지웅 의원님, 이소영 의원은 민주정당인을 포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묘수 아닌 꼼수다. 친이재명계, 이재명 전 지사 측근으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도 내로남불, 꼼수 정치 함축하는 행위다.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일단은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많은 건지.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찰이 되려 정권의 어떤 요구에 더 취약해서 수사를 더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정당한 근거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정의당마저도 필요로 하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분리와 이것을 어떤 속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권 의원님도 비슷한 시각이고 이렇게 이제 몇몇 의원들이 속도 조절해야 된다. 탈당은 꼼수다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이제 제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가 당이 건강하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당론으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또 어떤 균열을 만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도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어렵게 탑10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네, 드려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올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심의 안건인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찬성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위장 탈당은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 사건은 초유의 위장 탈당이자 국회판 위장 전입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비상하다. 네. 그 비상한 상황에서 이 비상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단 또한 비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비판을 참 수용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기한을 지켜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과 그 화면을 보니까 정명 의원님, 윤건영 의원, 김남국 의원 뭔가 절박한 비상한 상황.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무소속으로 가고 탈당을 한 이유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의 자체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미영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체 판단일 수가 없죠. 그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탈당을 해서 이렇게 꼼수 탈당이라는 거를 본인들도 모를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이거는 탈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복당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탈당, 복당 그 절차를 지도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의가 다 된 거고 전부 다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시 복당하는 것까지 얘기 다 해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지도부가 민주당이 이제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국민적 여론이 별로 안 좋고 이건 꼼수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러니까 일단 민영배 개인이 움직인 걸로 보고 지도부하고는 선을 긋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국민들께서 뭐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무리수를 두는데 저는 결국은 이거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뭐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얘기는. 이도원 의원님, 개인의 선택이다. 민영배 의원 스스로가 탈당을 그렇게 한 거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화면에 좀 보시다시피 민영배 의원과 이재명 전 지사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꼼수 탈당이 이재명 전 지사 입김도 들어간 거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호남 의원들은 대체로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는데 호남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그 최측근 가운데 한 분으로 줄곧 거론됐죠.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탈당을 하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과 협의가 없이 이렇게 혼자 스스로 감행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과 민영배 의원이 상의해서 한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다만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김병욱 의원의 민영배 의원 비판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김병욱 의원 또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측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재명 상임 고문 측에서도 조금은 좀 속도 조절을 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 출마 안 한다. 만약에 이번에 성남시장을 출마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은수미 더 전직 시장의 방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정권도 교체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저 이재명 그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아니 어떻게 측근 지역구를 뺏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다가 여론도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재명 상임고문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면서 여론을 봐가면서 좀 속도를 조절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권지웅 의원님의 뭐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이재명 고문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욱 의원도 그 소위 7인회라고 불리는 최측근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무리가 있다. 네. 이재명 전 지사 입김 때문에 꼼수탕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172명의 의원들의 사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고는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는 거라 그것들이 각기의 생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노동일 교수님, 근데 민주당 물론 뭐 특정 인물 지지자들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을 보면 이재명 전 지사 팬카페인 재명이나 마을에서는 민영배 의원 후원 뭐 돈줄을 내주십시다. 용기 있는 선택 응원한다. 반면 물론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양양자원에 대해서는 글쎄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런 비판 아닌 비판도 하고 있고 이게 좀 최근에 특히 오늘 검수완박에 관련된 흐름인 것 같아요. 저 어제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내 상상력이 참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양양자 의원이 저렇게 이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대책이 있다고. 근데 무슨 대책일까? 그러면 양양자 의원을 다시 한번 또 친여 무소속 예를 들어 윤미향 의원 등으로 다시 재차 사보임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박병석 의장이 허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사보임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탈당하는 그런 걸 보고서 야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렇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1,004원을 송금한다든가 저도 읽으면 안 되겠나요? 108원을 이렇게 송금하는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는데 아까 양양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10,0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철험회가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철험회의 또 배후에는 저는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강경파가 득세하게 돼 있지만 예. 결국 결론이 나는 것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강경파 또 강성 당원들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결과가 좋지 않더라 하는 걸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문자를 받고 문자 폭탄을 받고 하는 것은 그때 위축되지만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정치하겠다는 분들은 저런 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큰 정치인이 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양양자 의원이나 또 다른 침묵하는 다수 의원들 용기를 내시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재연의 이런 내부 폭로로 뭔가 검수완박 분위기도 좀 바뀌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시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적절치가 않고요. 이용호 의원이요,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자들이 검수완박 물으면 검찰총장 시절과는 좀 달리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나 신경 쓸랍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인수위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토의가 했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그분들 말고 누가 찬성합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다수, 그다음에 시대전환 이런 야당들이 반대하고 법원, 검찰 그리고 경찰 일부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민변 이런 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학회, 그다음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합리적 이성적인 그 사고를 하는 그 그룹이나 세력들은 지금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통과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라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도 처음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면은 정쟁을 좀 더 그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중하게 했다고 보지만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런 말을 만들어낸 장본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론을 보면은 점차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그 내용도 문제지만 지금 처리하는 절차도 너무 문제가 많다 이래서 전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인수위도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내부 우려 목소리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국회의장을 공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시죠.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람처럼 민주당 지도부의 바람처럼 정미경 의원님 보셔도 박병석 의장이 직권산정하거나 혹은 민주당 손을 더 들어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은 법사위는 통과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그 탈당, 무소속 탈당을 자기 자당 의원을 꼼수로 지금 탈당시켜갖고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사위는 통과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의장한테 이제 이게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박병석 의장이 이걸 상정해주지 않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상정을 해버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친정이 민주당이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절차적 위법이 있어요. 민주적 절차에 위반이 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정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입장에서 나는 민주당의 국회의장인가 아니면 국민의 국회의장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사실 어떤 행동을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 입장을 살핀다면 국회의장은 자기 당적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 국민의 이익에 자기가 서겠다라고 사실 표현한 거니까 저는 이걸 상정시켜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정이 돼버리면 또 마지막은 그 또 역할이 누구에게 가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냥 본인의 선에서 이거를 처리해야죠. 근데 권 의원님 이게 있잖아요. 원래 순방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에 좀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이제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의지대로 진행하고자 했으면 해외 순방을 가셨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께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어쩌면 어떤 합의안 같은 것을 끝까지 한번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계속 검수완박법이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찬반과
이 법안을 지금과 같은 속도와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은 저는 좀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모양새인데 오늘 양양자 의원이 여러 폭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검수완박 정리하겠습니다.